자, 이렇게 쓰시고요. 지금 이제 이메일 남았으니까 여기 위에 거 한 개 복사, 생년월일 복사할게요. 생년월일 복사해가지고 tr부터 /tr까지 복사. 밑에다 좀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맨 땅에 헤딩하시면 못 쫓아오십니다. 아시겠죠? 못 쫓아오시고 복사 붙여넣기 잘 해주시고요. tr을 여기 돼 있는 거를 입력하는 거 한 개 보시고 th 안에 이메일이다. 이번엔 이메일 이렇게 쓰셔야 되고, 지금 태그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메일을 입력하는 게 있으신데, 이메일 입력해서 쓸 때 여기다가 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지우고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메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메일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좀 써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쓰시고 이제 저장했습니다. 저는 저장했고요. 새로 고침 해가지고 회원가입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십니다. 나오시는데 여기 이제 뭐라고 쓰시고, 이게 그냥 뭐 딴 데 가거나 이러시고 엔터 전송을 하시게 되면 이메일 형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버튼 한 개 만들게요. 버튼부터 여기 밑에다가 tr 태그를 만들어서 /tr td 태그 한 개 만들고 td 칼럼스판 2 두 개 합쳐놓고 이렇게 /td 버튼 가입이니까 버튼 만드시고 여기다 가입이라고 눌러주시면 되시겠죠? 가입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이메일이 지금 여기 타입이 이메일이 먹는지 안 먹는지 아시려면 이제 이렇게 쓰시고 가입을 눌러보시는 거죠. 야, 여기 꼭 입력해야 된대요. 비밀번호 입력하고 한글로 입력하고 그 생년월일도 저희가 저걸로 썼네요. 입력하시고 연락처도 한 개 입력하시고 이렇게 주시고 이메일 됐고 가입을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이메일 주소에 골뱅이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체크하죠? 체크를 합니다. 골뱅이 써야 된다고 아시겠죠? 골뱅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골뱅이 썼어요. 이렇게 골뱅이 쓰고 뒷부분 입력해 주세요. 알았어. 뭐 뒷부분에 아무거나 입력하면 이제 가입을 누르면 가입이 되네요. 예, 형식은 이제 이런 형식. 골뱅이가 반드시 있는 것만 체크하네요. 점은 도메인이라 원래 점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점은 체크를 안 했어요. 이런 점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됐죠? 그래서 여기의 경우에는 가입 버튼을 만들어 봤는데, 이유는 이제 날짜 이메일인 경우에는 이제 브라우저 특성부터 하긴 하는데 이메일은 골뱅이만 체크하네요. 그죠? 골뱅이 기호. 점 있는 거 이런 건 체크하지 않습니다. 점에 해당되는 것은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점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체크될 수 있도록 한 개 만들어서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메일 타입으로 써서 사용하셨더니 얘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번호, 기본주소, 상세주소, 사진, 우편번호, 그 다음에 기본주소, 상세주소, 사진, 한 개 더가 뒤에 있는 게, 상품, 관심상품, 요거 한 개 이제 남았습니다. 그 이메일은 됐고, 이제 여기다 우편번호라고 쓰시면 되겠죠. 번호라고 쓰시고, 우편번호는 포스트인데, 포스트가 있는지 뭐 P 눌러보시면, 이제 포스트가, 패스워드가 있지, 포스트는 없어요. 그냥 텍스트로 써야 하는구나.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텍스트로 써야 되는구나. 그냥 이거 텍스트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텍스트 쓰시고, 이제, 포스트. 그 우편번호가 포스트였나? 어쨌든, 포스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반드시, 배달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넓게는 텍스트 인풋. 이렇게 해서 넓게 보이게 하자. 이 정도 뭐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풋 태그고, 메뉴 건 지우겠습니다. 텍스트, 기본 텍스트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본 주소죠. 기본 주소. 보통은 도로명까지 작성이 되죠. 도로명까지 작성이 되시는데 얘도 텍스트로 만들어줘야 되죠. 얘는 어드레스 이런 건 없고요. 텍스트 써가지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메일 바꿨나 포스터를 바꾸셨네요. 여기는 이제 어드레스인데 어드레스
그 어드레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베이직 어드레스. 예. 기본 주소. 언더바 A자 대문자 자바스럽게 좀 길긴 하네요. 쓰시면 되겠고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상세 주소. 요거 기본 주소하고 상세 주소는 똑같으니까 이메일 한 개 지우고 기본 주소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상세 주소로 바꾸면 되겠죠. 상세 주소. 상세 주소. 얘는 디테일, 베이직이 아니라 디테일. 됐죠? 어렵진 않으시죠? 네.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 하시면 이제 이렇게 우편번호 하고 그 우편번호는 보통 우편번호 찾기 버튼을 이렇게 같이 넣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편번호는 이렇게 길게 안 하시고 이제 다음 API 같은 거 연결해서 클릭을 하면 이제 다음 API 창이 열려 가지고 우편번호 검색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하면 그 우편번호가 이쪽으로 들어와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코딩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할 때는 직접 입력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할 텐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는 다음 API 사용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제 소수도 다 나와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이제 같이 팀별로 전부 다 잘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어쨌든 다 입력하는 걸로 해놨고요. 상세 주소까지. 그 다음에 사진에 대한 것을 쓰시는데 사진은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사용자 사진을 입력하라고 시킵니다. 사진을 입력하라고 시키시고 사진인 경우에는 저희가 뭐 타입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로 쓰시면 얘는 이제 서브밋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미지가 서브밋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서브밋에 해당되는 것을 이미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때 타입이 이미지예요. W3 스콜스에 그 이미지가 이미지를 올린다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HTML이고 인풋 태그 중에서 여기 찾아볼까요? 찾는 게 여기 있는 서치. 저희가 이제 이미지 인풋 태그인데 인풋 타입 이미지. 이미지가 이미지인가? 그냥 img. 예, 타입 이미지.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시고 지금 이제 인풋 타입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src를 써가지고 이미지를 직접 세팅해서 클릭하면 여기 서브밋이에요. 알럿에서 서브밋이 되는 거죠. 그 서브밋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서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쓰실 때는 이미지로 쓰실 때는 이거는 파일 쓰는 게 아니고요. 이때 저희가 파일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파일로 쓰셔야 돼요. 파일로 쓰시고 포토 이렇게 써주시고 얘는 리퀴어드가 아닙니다. 사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됐죠? 예. 여기 타입이 파일인 경우에는 저희가 밸류나 이런 거는 이제 파일의 입력값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선택된 파일이 되는 거고요. 선택 파일이 밸류가 된다. 이제 선택 파일이 여기 밸류가 됩니다. 파일이 밸류가 됩니다. 얘는 이제 URL에다가 집어넣지 못하겠죠. 그래서 얘네는 반드시 폼 태그에서 폼 메소드 속성이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포스트여야 돼요. 포스트이어야만 한다. 바디에다가 얘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인데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텍스트 단위의 데이터인 게스트링 방식으로는 집어넣지 못하죠. 위에 주소라는 한계가 있어요. 파일은 조금만 해도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파일을 추가해서 첨부할 때는 이제 바디 부분에다가 추가해서 바이트 단위로 넘기셔야 되고요.
또 여기다가 이제 폼 태그 속성 중에서 ENC 타입이라는 속성을 지정하셔야 돼요. 이제 폼 태그 속성에는 이제 ENC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ENC 타입 이꼬르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를 선언하셔야 된다. 선언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 데이터만 넘어간 게 아니라 바이트 데이터도 넘어가기 때문에 멀티파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미디어 파일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넘어가기 때문에 걔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ENC 타입 이꼬르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를 선언해야만 얘가 이제 파일이라는 속성을 가진 걸 쓸 수 있으세요. 되시겠죠? 얘는 이제 필수는 아니고요. 그래서 필수냐 아니다 리퀘어드인 경우에는 선택을 안 하면 얘가 오류나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 가입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사진을 이제 이렇게 파일 선택을 하고 나오시고 클릭을 하면 이게 파일 선택하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이미지냐 아니냐는 것은 확장명을 가져다가 파일의 확장명, 파일 이름의 데이터 중에서 확장명을 가져다가 확장명이 JPG, 그 다음에 뭐 PNG, 뭐 아니면은 뭐 그 GIF 뭐 이런 파일이 확장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그게 이미지 파일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이제 이미지 파일이면 그 뭐뭐뭐에 해당되는 이미지 파일만 됩니다라고 이제 써주시고 맞으면은 넘기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 선택하기 위해서 해놓은 이런 기능을 가지는 게 이제 타입이 파일이에요. 타입을 파일이라고 쓰시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관심 상품에 해당되는 것을 쓸 텐데, 저기다가 마지막 관심 상품입니다. 관심 상품이 뭐가 있는지 카테고리 같은 거 쓰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체크박스를 쓸 거예요. 저희가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건데, 타입 중에서 여기다가 C 이렇게 눌렀지 하고 눌러보시면 얘가 이제 체크박스 이렇게 나옵니다. 체크박스는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데이터 값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밸류라는 것을 꼭 쓰셔야 돼요. 리퀘어드는 필요 없으시고, 얘네들인 경우에는 이름이 달라도 되고 이름이 같아도 됩니다. 그 다른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배열로 넘기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 개 체크가 돼서. 그 요거는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 여러 개를 체크할 수 있어요. 여러 개를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할 때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고, 이 체크박스가 같은 이름인 경우에는 배열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네임이 같으면, 여기 키로 하는데 네임이 같으면 배열 처리를 합니다. 배열 처리를 하게 되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값을 쓸 때는 밸류 값에 해당되는 것은 밸류 값은 밸류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집어넣습니다. 값은 밸류 속성 이용을 해서 세팅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그 관심이 favorite 관심 네이버 도와줘. 예. 영어사전, 국어사전 아닌데 영어사전 인터레스트, 인터레스트 정도 쓰시면 되네요. 인터레스트. 그 저처럼 찾으세요. 영어로 써야 되는데 영어를 찾기 힘드니까 인터레스트 한 이 정도 쓰시면 되고. 됐죠? 이 체크박스라서 얘는 이제 클래스 같은 거 이런 거 지정을 안 하고 이제 밸류를 지정하시는다. 밸류, 이런 경우에는 밸류를 지정해서 써가지고 사용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남성 아웃도어, 아웃도어가 이제 관심이 있다. 그럼 여기다가 그 남성 아웃도어 그 글자를 그대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숫자를 쓰셔도 되고요. 여기 카테고리 번호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시겠죠? 넘겨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체크박스로 되어 있어서 이제 같은 이름의 체크박스라도 따로따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있죠. 그 다음에 액세서리, 밸류 값은 다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신발, 그 다음에 보석, 할 수 있는 거 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제품. 밸류 값이 넘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텍스트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테스팅 한번 해드리면 테스팅 새로 고침 드리면 여기에 이제 관심 상품이 나오고, 이제 요거는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체크하시면 체크된 데 여러 개를 체크할 수 있죠. 체크하시고 이제 한 번 더 체크를 하면 해제가 되고요. 이렇게 체크한 것만큼 이제 해가지고 넘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글자는 클릭이 안 돼요. 글자 현재. 그래서 글자 클릭이 안 되니까 이제 저희가 쓸 때에 뭐 라벨 같은 거 한 개 만들어서 네, 그 인풋 태그를 라벨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라벨이 원래 글자라서 요 글자를 라벨로 쓰거든요. 라벨을 써서 사용을 하시는데 라벨이라는 걸 한 개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드릴게요. 새로 고침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남성 아웃도어에 여기 박스를 체크를 해도 이제 동작을 하고, 글자를 체크해도 동작을 해요. 이 라벨 안에 포함이 되면.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 라벨 안에다가 이렇게 세트로 집어넣습니다. 왜냐면 글자를 클릭해도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그 라디오 버튼도 마찬가지예요. 라디오 버튼도 그 라벨이 원래 글자만 집어넣는 게 라벨이거든요. 인풋 태그에 라벨을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풋 태그 앞에다가 라벨을 붙여서 사용하는데, 라벨 안에다가 인풋 태그를 더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저 집어넣으시면 요 자체 라벨 전체가 클릭 대상이 되는 거예요. 클릭 대상이 돼서 처리가 된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그 남성 여성도 마찬가지 사용하는데, 이런 구조를 이제 보통의 경우는 많이 가져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 보면은 이제 이런 구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많이 보시게 되세요. 인풋 태그 앞에 이렇게. 라벨을 써서 사용하시면 이제 글자를 클릭해도 얘가 동작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됐고, 슬래시 라벨. 자, 이렇게 사용을 해서요. 그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제 여기 글자를 클릭해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거 손가락 표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가락 표시 안 돼요. CSS로 맞춰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인풋 태그 부분도 그 손가락 표시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 라벨에 해당되는 거, 요 라벨인데, 저희가 이쪽 TD 안에 라벨 붙어 있는 거는 손가락 표시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CSS 한번 볼게요. CSS 맨 위에 가셔가지고요. 손가락 표시 한 개 할게요. TD 안에 보면은 바로 아래 라벨이라는 게 있는데요. 라벨이라는 게 있는데, 라벨 태그 안에 있는 거는 커서를, 여기서 이제 커서를 포인터, Q가 아니고 커서를 포인터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되는 거죠. 클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좀 편안해지죠. 그냥 화살표로 나오는 것보다 손가락 표시가 훨씬 더 편안해요. 이걸 이제 UX라고 얘기하죠. 여기 데이터가 나와서 하는 거는 UI. 얘를 이제 사용자 경험에 의해서 손가락 표시가 나오면은 이건 누르는 거구나,
이런 경험적인 것에 의해서 디자인하는 것을 UX라고 얘기를 해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에 해당되는 것을 다 한번 만들어 드렸습니다.